자, 얘들아, 이제 근데 개념 또 몇 개 더 할 거거든요. 좀 전에는 도형적인 거 여러분들이 떠올려서 암기해야 된다는 거였고요. 이제 저기 페이지는 189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 자, 189페이지 볼게요. 자, 봅시다.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 직선 세우기 역할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떠한 직선이 있대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시오라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풀 거냐면 우리가 교점을 구할 수 있겠죠? 교점 먼저 구합니다. 자, 그럼 교점 구하면 이렇게 따라와서요. 2x는 2가 나와서 교점 x좌표가 1이 나와버려요. 그럼 1을 대입하면 y가 뭐가 나오죠? 1,2가 교점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그러면 1,2가 교점이니까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k의 x-1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근데 지금 배울 건 이 교점을 내가 굳이 구할 필요 없이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 과정을 생략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의 개념으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한번 가볼게요. 자, 주어진 저 직선의 방정식을 한쪽으로 넘겨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한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직선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 한쪽에다가 이 직선의 한쪽에다가 상수를 잡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직선의 한쪽에다가 상수를 잡아주면은 얘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갈게요. 이놈의 교점을 내가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얘를 내가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한번 가정해보도록 합시다. 알파, 베타를 하자. 그러면 여기에 알파하고 베타를 대입하면은 20도 성립 판단이 있고 여기다가 알파를 베타를 대입하면 마찬가지로 20도 성립 판단이 이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요 아래식도 알파, 베타를 지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다가 알파, 베타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0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알파, 베타를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 판단이요. 그 알파, 베타 여기다 대입하면 뭐 나온다는 얘기예요? 0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알파, 베타 대입하면 뭐 나온다는 얘기예요? 0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 n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는 알파, 베타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면 n의 값에 관계없이 알파, 베타를 지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왜냐면 여기도 0이 되어버리고 여기도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따라오니까 그래서 개념은 한쪽 직선에다가 우리가 상수배를 하면 된다 이거를 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추가적인 질문은 뭐냐면 선생님 저는 상수를 이 직선 말고 이 직선에다가 상수배를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여기다 알파, 베타 대입하면 뭐 나와요? 0 나오죠? 이건 뭐 나와요? 0 나오겠죠? 상관없는 거예요. 한쪽에다 상수배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보여주는 방법이고요. 보세요. 얘하고 얘의 교점을 지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냐면 교점은 이 두 개 연립하면 되는 거죠. 이 두 개 연립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연립할 때 주어진 식에다가 내가 양쪽에 상수배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겠죠. 여기다 상수배를 하고 그거 두 개 더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k 값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직선이 나오겠죠. 근데 걔는 두 개를 연립한 놈이기 때문에 무조건 둘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둘을 연립할 건데 K라고 하면은 걔가 이런 형태가 나온다. 또는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얘는 무조건 알파, 베타를 지날 것이다 라고 여기까지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주어진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중요한 거 얘들아, 교점을 굳이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교점을 굳이 구할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세우는 게 하나의 추가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오셔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됩니까? 교점을 굳이 구할 필요 없이 얘를 이렇게 바로 세우면 되겠다. 이게 끝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 직선하고 이 선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얘네 값에 따라서 막 바뀌고 K 값에 따라서 바뀌는데 맨날 똑같은 애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 여기는 1,1을 지나죠, 여러분들. 여기도 1,1을 지나는지 보면은 자, 1 대입해보세요. 1, 2 대입하니까 뭐 나와요? 0 나오죠? 여기 1, 2, 아닌데. 뭐가? 아, 여기 아닌가. 여기가 마이너스 3이네요. 네, 뭐 이상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1,1을 대입하면은 항상 1,1을 지나는 직선이 나온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점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버리겠다. 얘가 하나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그거 좀 깔끔하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어떠한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어떠한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두 직선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때 요놈들의 교점을 굳이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한쪽을 상수배를 해버리고 그냥 써버리면 얘가 답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대가 여기까지. 자, 근데 하나만 좀 더 추가적으로 공부합시다. 자, 근데 이렇게 생긴 직선이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표현하지는 않아요. 다시 우리가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보세요. 두 개의 교점이 지금 이렇게 있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지금 무수히 많이 이렇게 다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k 값에 따라서 n의 값에 따라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방정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근데 얘가 모든 직선을 지금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표현 못하는 직선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이해하고 암기만 해주시면 돼요. 자, 얘는 표현하지 못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어떤 걸 표현하지 못하냐면 단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 직선은 표현이 안 돼요. 여기 k에 붙어있는 이 직선은 표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얘는 표현이 가능한가요? 이런 직선은? 가능해요. k가 뭐면 0이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긴 직선은 이거를 가지고 절대로 얘를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선은 표현이 불가능하다. 저기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k에 딸려있는 저 직선의 방정식은 표현이 불가능하다.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선 얘가 0이 돼야 돼요. 근데 얘가 0이 될 수가 없다.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될까요? 얘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1108번 잠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몇 분 안 남았거든요. 조금만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1108번. 자, 문제 보니까 저놈의 교점과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 써보세요. 교점 구하면 재수. 쓰세요. 1108번. 크겠어요. 교점 구하면 재수입니다. 근데 꾸역꾸역 구해서 재수하려면 하세요. 교점 구하면 재수입니다. 그럼 재수면 이득 아니야? 난 상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마인드라면은 어디 가든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이놈의 교점을 구하고 교점을 구하면 당연히 답은 나와요. 근데 그렇게 풀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쪽에다가 상수배를 해버림으로써 이렇게 바로 써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얘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겁니다. 근데 이런 직선 중에서도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 교점을 지나는 엄청난 많은 직선 속에서 이 점을 지나는 애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2,-1을 지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 이게 될까요? 따라옵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직선이 나온다. 이렇게 생긴.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점을 지나는 애가 궁금하니까 여기다가 2,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성립하는 걸 찾아준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2,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K에 4-3 더하기 4 더하기 2하고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이렇게 따라와서요. K 값을 구해주면 OK가 OK 마이너스 1이 0이 나옵니다. K는 5분의 1 이렇게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맞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K가 5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답은 5분의 1에 2x 더하기 3y 더하기 4 더하기 x-2y-5 요게 답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생긴 게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리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럼 양쪽에 5배를 할게요. 양쪽에 5배를 하니까 2x 더하기 3y 더하기 4 더하기 5x-10y-25는 형 이렇게 따라오고요. 7x-7y 21은 형 이렇게 되고요. 양쪽 7로 나누니까 답이 이거 답이가 y는 x-4 여기 답이다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물론 선생님 이거는 교점 구한 다음에 구하는 게 좀 쉬운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해버릇하면은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고민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쓴 이유는 고민해 주셔야 되는 이유예요. 이렇게 가서 이 논리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넘어가서 유형 17번 갑니다. 유형 17번. 자, 봅시다. 우리가 저번에 뭐 배웠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배운 거예요. 맞습니까? x1, y1에서부터 x2, y2까지의 거리를 피타고라스를 가지고 열심히 증명을 해버리니까 x-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이렇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하나 배운 겁니다. 그럼 이제는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것까지 지금 추가적으로 배우는 건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점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의미하는 건 이런 걸 거리라고 부르지 않고요. 최단 거리를 거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최단 거리니까 수선의 발을 내린 요 놈을 거리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얘를 D라고 잡아버리면 이 D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배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공식이 뭐냐면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따라와요. 증명을 해주면 참 좋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근데 난 증명을 노트에다가 옮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1155번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1155번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해하면서. 알겠나요? 근데 이게 학교에 가끔 나와요. 증명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뻔뻔하다. 학교 선생님한테 이권을 갖고 있다. 가끔 물어보세요. 선생님, 저 이번 시험에 증명 나와요? 나와 이러면은 공부하시면 되고요. 안 나와 이러면 공부 안 하시면 됩니다. 그걸 내가 왜 알려주려고 하면은 공부하셔야겠죠? 그거는 그 선생님이 미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일단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의미하니까 일단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기 2,5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에 2x-3y 더하기 4는 0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이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이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즉 이 개수의 제곱 더하기 개수의 제곱이 따라오는 거예요.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분의 절대값 AX1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 직선에다가 이 점을 대입해달라는 얘기예요. 주어진 직선에다가 이 점을 대입해달라는 얘기입니다. X1, Y를 대입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5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대입하니까 4 마이너스 15 여기 4 이렇게 따라와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루트 13분의 7 요놈이 이 길이가 된다. 얘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따라올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각자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우고요. 증명까지 해줄 생각이었는데 열심히 그리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가서. 자, 그 다음 이번엔 두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어진 이 직선 하나 잡고요. 주어진 직선 하나 잡아볼게요. 자, 일단 직선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얘는 무조건 평행할 때만 물어봅니다. 이유는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만나죠. 그럼 이 거리를 뭐라고 부를 거예요?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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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나겠죠? 맞나요? 이거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거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평행할 때만 나오거든요. 그럼 평행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 혹시 기억날까요? 네, 점 하나를 그냥 찍어주는 겁니다. 3번은 2번으로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여러분들 편한 점 아무거나 찍어봐요. 편한 점. 그럼 가장 편한 점 뭐 같아요? 0,- 마이너스 1을 찍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999, 마이너스 1000이 편한데요? 찍으세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얘가 직선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떤 점을 찍어도 상관이 없어요.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답 내주시면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 다시 써볼게요. 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에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하겠다 이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이게 답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직선에서 직선부터는 어떻게 구하는지까지 일단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1142번 한번 해볼까요? 이게 오늘 우리 3번인가 4번에서 했던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여러분들. 일단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문자 껴있으면 이 문자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부터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점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x 더하기 y는 0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는 0을 만족하는 일단 x, y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연립해서 찾아보면요 x는 1이 나오고 y는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요놈은 1, 마이너스 1을 항상 지난다라고 해서 항상 지나는 점을 먼저 찍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그려라라고 하면은 무조건 1, 마이너스 1을 찍어줘야 되고요. k 값에 따라서 지금 요놈의 기울기가 막 변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얘가 k 값에 따라서 지금 기울기가 막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옵니까? 그 문제는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중에 어느 게 가장 긴지를 구하는 문제예요. 언제였죠? 언제였어요? 잘 안 떠오르죠? 노트 보세요. 너무 빨라서. 너무 빨라서. 2번까지 잠깐. 언제냐면 이 A라는 점과 이 B라는 점이 있는데 이 A, B와 수직인 직선입니다.
이때입니다. 이때가 가장 길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주셔야 돼요. A, B라는 놈과 수직인 직선 존업일 때가 가장 길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이유는 아까 원을 그려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원을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이 나머지 직선까지의 거리들이 무조건 이 반지름이라는 길이보다 짧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서 원을 가지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답은 요 놈하고 수직인 요 직선일 때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여기가 이미 수직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1142번에 별표 한 7개 정도 쳐놓으세요. 7개 쳐놓고 자취 암기까지 써주세요. 그림까지 그리실 분들은 그림까지 그리면 되고요. 그래서 답은 그냥 0,0에서부터 1,-1까지의 거리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림을 계속 그려바로 타면 시험 때 자연스럽게 풀리거든요. 근데 그림을 안 그려 버릇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1142번이었고요. 자, 1146번. 이쪽 라인은 유형 22번은 일단 그냥 빼고 푸세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자취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 줄 건데 그쪽 유형은 빼고 풉니다. 그러면 1149번. 그 뒤에는 오케이. 자, 끝났다. 하나 이제 더 하면 끝났다는 얘기예요. 봅시다, 여러분들. 자, 신발끈 공식. 볼 때마다 앞으로 좀 혼자 좀 그럴 것 같은데. 자, 일단 이게 학교 시험에서는 쓰기 잘 안 해줘요. 쓸 거면 증명하고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치 쪽에서는 알려주고 그래서 써도 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저희 공식 써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대부분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근데 모르면 안 돼요. 자, 그럼 일단 선생님이 결론부터 조금 한번 얘기해보면요. 어떠한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놈의 좌표를 x1, y1 이놈의 좌표를 x2, y2 이놈의 좌표를 x3, y3라고 잡아보면요. 이렇게 꼭지점에 모든 좌표가 나와 있으면 이놈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보세요. 2분의 1에 한 점 일단 여기다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연결해서 나머지 점들 이렇게 천천히 쓰세요.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상관없거든요.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럼 여기 그 다음 점 x2, y2 씁니다. 그 다음은 x3, y3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올 때까지 쓰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x1, y1까지 씁니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 다음은요. 여기에 있는 놈들을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로 써요.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로 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곱하는 거는요. 마이너스로 써요. 이렇게 하면은 넓이가 항상 나옵니다. 신발끈 공식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신발끈 공식을 어떻게 정리하는 거냐면 다각형에 대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 항상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삼각형에서 했어요. 근데 사각형에서는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사각형 잠깐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사각형 여기가 x1, x2, x3, y3 있어요. x4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똑같이 2분의 1에 다 쓰는 거예요. x1, y1, x2, y2, x3, y3, x4, y4 끝나지 말고 간 다음에 다시 자기 올 때까지 다 쓰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럼 하는 방법 똑같아요.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로 쓰면 되고요. 반대로 곱해서 마이너스로 쓰면 돼요.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육각형이든 칠각형이든 백각형이든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거 약간 편법이니까 일단 알고 계시고요. 증명은 뭐 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해줄게요. 아니면 나중에 고쟁이 풀 때 나오거든요. 그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우면은 좋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활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1149번 잠깐 문제 한번 보시면 요놈의 좌표가 마이너스 4,3이고요. 요놈의 좌표가 1,4예요. 요놈의 좌표가 2,-5입니다. 자, 이때 요놈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를 쓰기는 쓰되 정석을 모르고 쓰시는 거는 안 됩니다. 정석적인 방법은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정석적인 방법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놈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밑변 곱하기 높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놈의 넓이를 구하려고 얘를 밑변이라고 생각하면 높이는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얘가 높이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밑변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높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될까요? 무슨 말인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점부터 점까지의 거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얘가 밑변이에요. 따라옵니까? 그 다음 높이는 점에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 직선까지의 거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겠죠? 그럼 두 점이 나와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6 증가할 때 뭐 8 감소하니까 기울기가 오마이갓 마이너스 3분의 4예요. 그러면서 2, 마이너스 5를 지나는 이런 직선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기에 y는 마이너스 3분의 4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이런 직선이 따라옵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들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 쓸 수 있겠죠? 다 넘겨버린 다음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신발끈으로만 하는 거는 내가 이때까지 잘 해왔다라고는 상관이 없는데 처음 푸시는 분들은 또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발끈 공식 말고 기본으로도 꼭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신발끈 공식으로 한번 연습해보면요. 2분의 1에 자, 1, 4 쓰세요. 마이너스 4, 3 쓰고요. 2 마이너스 5 쓰고요. 1, 4 쓰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자, 그 다음 2분의 1에 절대값을 이렇게 곱한 거 플러스로 3 더하기 20 더하기 8 반대로 곱한 거 마이너스로 얘가 넓이가 납니다. 시간이 매우 단축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신발끈 공식은 시간 단축용입니다. 기본을 모르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으로 하시고 신발끈으로 검산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시험 때는 신발끈 바로 써도 상관없지.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가 신발끈입니다. 쉬어도 될까요? 시간 남으니까 증명할까요? 다섯 줄 증명해요. 자, 보세요. 자, 간단하게 할 겁니다. 할 거예요. 자, 주어진 이놈에 내가 넓이를 지금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넓이를. 그럼 넓이를 구하려면 변의 길이 알아야 되고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 쓸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까? 한번 천천히 써볼게요. 요 변의 길이 먼저 구하면 요 변의 길이가 루트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니까 6변으로 따라와요. 괜찮나요? 그 다음은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야겠죠?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 세우면 갑니다. 기울기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 그리고 x1, y1에 지난 직선의 방정식 세웠어요. 따라옵니까? 그래서 0,0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양쪽에다가 x2-x1을 곱해버리고요. 끔찍하죠? 그 다음 얘를 정리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풀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주어진 놈 정리해보면 y2-y1에 x 따라오고요. 이거 넘깁니다. 그러면 x1-x2에 y 따라와요, 여러분들. 괜찮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정리한 거냐면 요거랑 요거 지금 x하고 y만 갖다 쓴 거예요. 그럼 나머지 전개해보면 이거 전개하면은 -x1 y 따라오고요. x1 y1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하면 더하기 y1 x 따라오고요. -x1 y1 따라옵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지워집니다. 뒤에 써보니까 -x1 y2 더하기 x2 y1은 0이다. 주어진 얘를 직선의 방정식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형태로 바꾼 거예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얘를 d라고 해서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 d라는 놈은 요 직선에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를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써보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0 대입하고 0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얘만 따라가요. 얘가 거리예요. 따라오세요. 그럼 넓이 구합시다. 자, 요 세 점에 대한 넓이를 구해보면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얘가 밑변이었어요. 밑변에다가 뭘 곱해요? 이걸 곱해요. 자, 이거랑 곱해보면 어때요? 지워지죠. 요거랑 여기 지워져요. 따라오세요. 그럼 뭐만 나오냐면 얘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을까요? 저렇게 생긴 놈의 넓이를 그렇게 빨리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배운 공식은 세 점의 좌표 중에 하나가 0,0이 아니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는 세 점의 좌표가 모두 다르잖아요. 맞나요? 얘를 한 점의 좌표가 0,0이 되게끔 다 평이동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가 7,3, 1,2, 9,2 이렇게 나온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 공식을 사실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를 평이동한다 한들 넓이가 바뀌나요? 안 바뀌죠. 그래서 하나를 0,0으로 평이동 시키는 거예요. 그럼 x축으로 -1, y축으로 -2만큼 평이동 시키는 거니까 요놈의 넓이가 좌표를 구하니까 여기를 이렇게 구해버린 다음에 사실은 저 공식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사실 요걸 정확히 증명하기 위해서 이놈에 대해서 한 점의 좌표를 다 0,0으로 평이동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오바예요. 무리니까 사실은 여기서 흘러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를 또 이제 어떻게 쓰면 되냐면 우리는 이렇게 외우기가 싫고 이거를 막 열심히 일반화해 봤더니 얘를 그냥 신발끈 공식의 형태 이렇게 써버린 다음에 주어진 얘를 이렇게 곱해버린다고 생각하면 x1, y2를 더하기로 쓰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 x1, y1을 마이너스로 쓰면 x2, y1을 마이너스로 쓰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얘랑 똑같다는 거예요. 절대값을 어차피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2분의 1에 x1, y2 마이너스 x2, y1 이놈을 얘하고 똑같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얘가 신발끈 공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단순히 0,0으로 해가지고 증명하는 것까지는 나오거든요. 근데 3개짜리 증명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3개짜리 증명을 하고 싶다면 사실은 전부 다 원점으로 평행을 시킨 다음에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원리는 그냥 하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기는 이거를 외우겠다. 이거 신발끈 공식입니다. 끝.